윤석열의 탄핵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 그리고 최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탄핵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그냥 방치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건희 리스크와 맞물려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10%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럽에서도 20%가 나왔고 여론조사 꽃에서는 10%대로 곤두박질 쳤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스모킹건은 김건희 특검법이 될 텐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거기에서 스모킹건 즉 김건희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밝혀진다면 국정농단이 밝혀지게 된다면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국민과 역사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했지만 딱 이것을 직역하면 너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너는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아하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그런 말 어제 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지금 이미 말기 호스피스 기간이다. 이제 관리 들어가야 된다. 누가? 민주당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단 뭐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최일선에서 최앞열에서 쇄빙선이 되겠다.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탄핵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법률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공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조국혁신당에는 법률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법률가들이야.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윤석열의 죄상, 김건희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물론 특검에서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바로 발의되지는 않는다. 다만 우선은 김건희 특검이 우선이다. 다만 우리는 준비할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월 말쯤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탄핵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의 탄핵 발의안에 대해서 아직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죠. 탄핵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어요. 민주당이 확연하게 먼저 앞장서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지켜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무르익을 때 민주당이 마지막 불을 딱 당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먼저 나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앞서 나서고 그래서 탄핵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이 해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할 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함께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무조건 탄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조만간 민주당이 화답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범어사에 가서 돌을 맞고서라도 가겠다. 또 1% 지지율도 상관없다. 그 뚜벅뚜벅 가겠다. 이따위 말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니더니 요즘 약간 대통령실의 기류가 좀 변한 것 같죠. 이제 좀 무서운가 봐. 지지율이 1%도 괜찮아. 나는 할 일 하겠다. 뭐 이따위 말을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아, 이제 인재사 엄중했냐? 넌 당신은 말이야 취임한 날부터 엄중했어. 근데 2년 반 동안을 아무 짓도 안 하고 놀다가 이제 와갖고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늦었어. 너무 모든 게 너무 늦었다니까.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지율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 수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던 엊그제 이야기는 어디 가고 갑자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고? 이러니까 뭐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구라. 그래서 입벌구라고 하잖아요.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10%대까지 진입했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진짜 쫓겨나나? 말로만 이렇게 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 4대 개혁을 지가 다 빨리 하겠대. 의료, 교육, 연금, 노동 이 4대 개혁을 조속하게 처리를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 참모들과 내각에 당부를 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달라. 지금 자기가 놀고 있으면서 참모들한테 뭘 내달라 말하라. 지금 의료개혁 한다고 나서가지고 지금 완전히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됐잖아. 그래놓고 또 연금개혁을 손을 대고 교육을 손을 대고 노동을 손을 댄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제발 일하지 말고. 그러다가 김건희가 국정농단한 거, 김건희가 왜 국정농단을 했겠습니까? 김건희가 왜 당무 개입을 하고 왜 김건희가 여기저기 다 개입을 합니까? 내가 김건희 실드 한번 칠까? 대통령 윤석열이가 놀고 있으니까 지라도 뭘 해보려고 그런 건 아닐까? 나도 돌 맞아 죽겠다. 네. 아니, 나도 답답하니까 해본 소리야. 나 그래서 김건희가 며칠 전에 아프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갑자기. 아니, 국정을 수행하시는 우리 김건희 V0님께서 아프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걱정이 돼. 그러지 않던가요? V0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지금 김건희가 나라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아프면 안 되지. 아프지 마. 그리고 좀 이따가 어디 가야 되니까 그 가려면 건강해야 돼. 거기 가면 밥은 뭐 잘 준다고 그러는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중진이라는 사람들 이분들이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경원, 오세훈 또 뭐 박영준 부산시장 뭐 이런 사람들 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조찬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늘 뒷줄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떠주는 밥이나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나서서 와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하라. 누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혼자 지금 저질러 온 일입니까? 국민의힘 중진이라는 분들이 이제까지 거기에 박수 쳐온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김건희 리스크 생기고 윤석열 지지율 10%대로 떨어지고 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을 향해서 결자 해지하라? 야, 진짜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요.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그때의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 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쳐내라. 그리고 윤석열이 너는 탄핵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또 각종 특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검찰이 불기소를 딱 했네.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진짜 윤석열의 편이다. 그러면 검찰은 이 김건희를 아주 작은 제목 하나로 기소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적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의 편이 아니야. 사실상 죽이려고 그래, 윤석열이를. 그래갖고, 나 엿먹어라. 그러면서 불기소한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폭발할 것이고, 야당도 폭발하고, 그러면 탄핵으로 간다. 그래서 검찰은 윤석열이가 탄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여튼, 김기현, 권영세 이런 사람들 또 다 모인 것 같은데,
지금 뭐 현 민생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 그늘에 직면한 국민들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야,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압니까? 지금 국민들이 애타게 경기 침체 때문에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귓구멍에도 들립니까? 야, 들렸나 봐. 신기하다. 탄핵이 곧 될 것 같으니까 막 들리죠, 이제. 그런데도 정치를 뒤로 한 채 정쟁과 분열에 권력 정치 늪에 빠져 있다라고 저희들 스스로 진단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뭐 책임이 없는 양 여당, 그러니까 지도부한테 잘못했대. 지도부.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의 리더십 부재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도 정치 리더십이 없고 한동훈이 너는 아예 없고 지금 그 말을 이 중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말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나경원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세훈이가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양지 쪽만 찾아서 절절절 잘 도다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윤석열이 결자해지하라 라고 나섰다는 것. 윤석열이 큰일 났다. 곧 탄핵될 것 같아. 김근식 옛날 비전실장인가 한 사람이 있어. 김근식 교수라고 그냥 할게요. 이 김근식 교수가 김건희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에? 김건희 여사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어. 와, 지금 국민의힘 거기 위원장이거든요. 지구당 위원장이야. 뭐 공천 이전에 받았고 떨어졌나 못 받았나 그건 내가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박영선과 양정철을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추천하는 여사라면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습니까? 너 어디 소속이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급기야 탁현민에게 같이 일하자고 만나자고 한 김건희는 도대체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장관을 하고 또 의전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뭐 막 쓰겠다고 하니까 김근식이 화가 났나 봐. 그러면서 오지랖도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제발 그만 조용히 계십시오. 그랬어요. 제발 그만 조용히. 오지랖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맞아요. 최근에 탁현민 의전 비서관을 뭐 만나자고 뭐 했답니다. 그래서 탁 비서관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런데 이런 것들이 탁현민 전 비서관이 라디오에 나와서 다 까버렸어.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도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술 이름도 몰라. 그냥 아무거나 술만 있으면 돼. 알코올 도수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막파 마시는 겁니다. 술 이름 뭐 필요 없어 그냥. 원래 진정한 술꾼들은 말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술이 있어. 선호하는 술이 딱 있어가지고 품격 있게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품격이 별로 없다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실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한 라인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그랬냐. 마누라부터 바꿔야 될 것 같다. 마누라부터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신 말씀.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라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마누라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용산하고 제일 친한 변호사가. 용산의 메신저이자 용산의 스피커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어. 마누라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야구로 보면 5회인데 2대7로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20% 지지율 대 70% 부정률이니까 2대7로 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2대7로 지고 있으면 이 게임은 뒤집기가 힘들다. 아무리 야구가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지만 야구도 흐름이 있어. 알았어요? 야구도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 강연할 때 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인간들아. 야구 9회 말 투아웃부터도 계속해서 점수 내면 이길 수 있다. 그냥 격려의 말인 거야. 9회 말 투아웃부터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 왜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를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잘해야지. 서정욱 변호사한테도 내가 이야기할게. 그 전에 잘해야지. 그리고 5회에 못 뒤집으면 힘들어요. 야구는 5회에 기회가 한 번 오고 7회에 기회가 한 번 오긴 옵니다. 야구는 그래, 야구는. 그러나 인생살이는 7회에 기회가 안 옵니다. 왜냐? 야구는 계속해서 1회부터 9회까지 도돌이표가 있어. 다시 한번 공격하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그러나 인생은 공격과 수비가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끝. 없어. 오늘은 영원히 오지 않아.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까지 지나온 것이 다 망했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서 서 변호사가 선수도 교체하고 작전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선수 교체가 뭡니까? 탄핵입니다. 선수 교체하자고.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께 내가 이야기합니다. 님은 아니지, 너도 서정욱 변호사한테 내가 이야기한다. 선수 교체하자고. 선수 교체하잖아? 그러면 작전 바뀌는 거야. 선수 교체하자고. 지금 서 변호사는 윤 씨를 윤 감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선수거든. 우리가 너 일 좀 해봐. 너 밖에 나가서 플레이를 해. 하고 우리가 뽑아준 선수야. 가는 감독이 아니야. 감독은 누구냐? 국민이 감독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 선수를 교체해야 돼. 야, 우리 서 변호사 말 잘했네. 역시 똑똑해. 서 변호사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리고 최대한 자제하면서 낮은 곳에서 봉사하면서 언론 노출을 좀 안 해야 된다. 건희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김건희가요. 언론 노출증이 있습니다. 언론 노출증. 병이에요. 이게 증상이야. 언론 노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서 변호사가 세상을 잘못 봤어. 나한테 배워. 모르면. 김건희를 고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교체해버려야 돼. 싹 바꿔버려야 돼. 누구로? 민주당이 이제 집권해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편해집니다. 좋아집니다.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이전에 그렇게 해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후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 설치니 뭐니 하고 호들갑을 떠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특별감찰관은 막 취임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 못하게 막는 거야. 그게 특별감찰관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없었는데 이제 막는다고요? 이미 다 일은 저질러 버렸는데 그래서 그 저질러 버린 일을 놓고 우리가 이제 특검을 해야 돼.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데 뭔 특별감찰관을 설치한다고 난리요. 많이들 하세요. 근데 특검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특검이 시작되는 순간 윤석열, 윤건희 정권은 몰락한다. 탄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